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전화 상담과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오늘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제가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장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지금 센 척한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구성 종목이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번화가를 갔는데 그 번화가에 있는 어떤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국수집 하나만 줄을 서 있고 나머지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 번화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수집만 잘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조금 강한 것처럼 살짝 반등이 나왔었지만 사실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관련 여러 가지 기업들이 빼고는 사실 거래대금이 분산되지도 않고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대금 자체가 아무래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량이라든지 이렇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거래대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3,700억인 걸 대비했을 때 지금 에코프로가 벌써 1조 넘어간 게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다 몰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수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려면 사실 주도 sek터가 필요하고 대형주들이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고 좀 평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만 수직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더 간다. 야, 2차 전지 관련주가 더 간다. 이런 인식들이 더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죽순다라고 하죠. 다른 종목들이 쭉쭉 빠지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차트 모양인데요. 차트 모양 자체가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가서 아래쪽 추세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요. 결국은 아래쪽으로 추세가 꺾여가지고 밑으로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아래자리 추세를 막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전고점 언저리까지 가던가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형태로 추세를 따라가는 이 우상향을 따라가야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이 쉬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의 전조 현상일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 아래자리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절해야 됩니까? 지금 종목들 다 팔고 도망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래쪽으로 조정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조정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36개 주랭랑 쳐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내년 장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장 중에 어느 지점이 아마 이제 증시에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지난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떨어졌던 요 2년간 하락장이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세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탈출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월요일에 상담해 드릴 때 2차 전지 관련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면서 에코프로가 가야 2차 전지 관련주 테마가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월요일에도 상담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탈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EV 첨단 소재부터 해서 코스모 화학부터 해서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N자 반등 나오면서 슈팅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물렸던 분들 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동원 강업 이런 것들 대원 강업이죠. 대원 강업 이런 것들 올라오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애플에서도 지금 기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걸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소형, 마이크로 LED 이런 쪽으로 지금 산업이 점점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죠. 마이크로 OLED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은 조금 매집을 해놓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요? 지수가 여기 위쪽에서 움직여주는 단계에서는 매매를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내 종목을 잘 탈출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올라간 거 제발 좀 사지 마시고 내려가 있는 것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를 조금 고민해보는 게 맞는 거지, 이 종목 대신에 다른 종목을 사서 종목을 개수를 자꾸 늘려내는 투자는 지금 같은 시장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괜찮은 종목인가, 추가 매수 필요한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한 분 한 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NC소프트 NC소프트고요. 36만 3천 원에 30%. 36만 3천 원에 30%요. 네. 일단 게임 관련주가 나쁘진 않은데요. 게임 관련주를 샀다 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게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NC소프트와 같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딱 봐도 그냥 밀리고 있죠, 계속해서. 예. 그죠? 뭐 2021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내리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때요? 내리막 속에 있는 왔다 갔다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시청자님, 우리가 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 날라가지. 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나쁘진 않은데 굳이 지금부터 막 들어가야 되나 하면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인 거고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인데, 일단 NC소프트는 25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저항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기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봐야 되고, 저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락이 끝났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런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가 VRAR이라고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런 쪽을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꼭 아셔야 되고요. 메타버스 쪽으로 게임 관련주가 엮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사실상 지금 위기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 잘 나오고 있는 리니지와 같은 이런 뭐 어떤 충성 고객들이 있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25만 원대 자리 잡으면 다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미리 너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 의견 드리고요. 25만 원대까지 혹여나 빠지면 비중을 한 40%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기까지 빠져내려갔을 때 자리 잡는 거 확인을 하고 비중을 늘려가지고 조금 가져가 보자. 가져갔을 때 4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 100원에 15%요. 얼마요? 15%요. 11,100원. 11,100원에 15%. 들고 있은 지가 좀 됐네요. 그죠? 네네. 뭐 이것도 농우바이오가 나빠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작년 2022년 이럴 때 제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했었어요. 뭘 사든 빠질 거니까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요. 뭘 사든 빠질 거니까 그냥 안 사는 게 제일 유리한 시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시기에 샀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물린 거예요. 농우바이오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종목도 중요한데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분위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물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청자님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었던 거고요. 이 회사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시기가 지났지만은 얘는 그 과정 속에도, 시장이 안 좋은 과정 속에서도 얘는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고, 지금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식량 난이니 설탕 가격 들썩거리니 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농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얘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시기가 별로 안 좋았던 거지 좋은 기업 잡은 게 맞고,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나쁜 게 아니죠. 내가 들고 있다 보니까 나쁘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좋은 기업을 할인하고 있으니까 더 사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은 떨어졌을 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냥 아예 그냥 화끈하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 8,500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유지가 좀 된다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더 밀려 내려와서 만약에 8,700원, 800원 이하로 좀 빠진다면 전 추가 매수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마 한 25%에서 30%대까지 늘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늘려놓고 뭐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어디까지 가져갈까요?라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냥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예예. 네,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들고 가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 판단이 좀 모호하면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전화 상담에 뭐 어디까지 갈까요? 뭐 본전은 갈까요? 이거는 좀 웃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서 올라올 때까지 가져갔는데 올라올 때 내가 지금 11,100원에 들고 있으면 8,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낮추자라는 전략을 들여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드려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퓨얼셀. S퓨얼셀 네, 28,000원에 10%요. 28,000원에 10%요. 네. 뭐 일단 S퓨얼셀은 지금 당장의 탈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좀 네.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오늘만 드네요. 하더라도 얘가 지금 보면요. 전지긴 전지인데 무슨 전지인지 아세요? 수소 연료. 예, 수소 연료예요. 지금 전부 다 뭐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무슨 전지에 열광하고 있는지 아세요? 2차 전지에 열광. 2차 전지인데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 2차 전지죠? 리튬. 그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리튬 재료에다 지금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리튬 2차 전지에 관심 가져가지고 리튬 음극재, 뭐 양극재 이런 게 갖고 리튬 소재 이런 쪽들에만 막 관심이 다가 있지 수소 전지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얘가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사업도 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인가 하면은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다, 썩 잘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소차 만든다 이야기 좀 많다가 지금 그냥 배터리차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다,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2차 전지도 지금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지금 재활용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거 친환경이 맞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리튬을 우리가 리튬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히토류를 쓰잖아요. 근데 그 네. 히토류를 우리가 리튬을 골라내고 뭐 이렇게 뭐 섞어내는 그러니까 히토류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에서 막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오염시키는 그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게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이 맞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다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차는 어떨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수소차는 좀 전기차보다는 좀 친환경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좀 강하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기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대신에 지금은 아니라는 요게 문제예요. 지금은 아니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도 에이 수소차 안 좋은가 봐 망했어 하면서 손절할 거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야 수소차 살 바에는 2차 전지가 낫지 않을까 하면서 가버리게 되니까 여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주가가 찔찔찔찔찔찔찔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나 혼자 하면 상관없는데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가는 밀릴 수 있어요. 대신에 시청자님이 난 수소차가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믿어라고 생각한다면은 떨어지더라도 손절보다는 15,000원대나 이럴 때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좀 장기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수소차가 앞으로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시간 걸릴 때까지 나도 2차 전지 매매를 하든지 뭐 자동차 부품을 하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시간 낭비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점이 무너지거나 반등 때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어떤 믿음과 지식에 따라 가지고 좀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빠질 건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까지가 시간이 좀 먼 여정이 되는 건데 그거 뭐 감안해서 수익만 내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15,000원까지 밀리더라도 뭐 무너지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저기까지 빠졌을 때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18,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단기 반등 나오고 2만 원대점 머문다면 15,000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만 원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시겠다면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시면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나는 그런 거 싫어라고 하면 그냥 바로 반등 시 본전 매도하시거나 밑에 18,000원 무너지면 빨리 손절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이거는 시청자님께 제가 선택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58만 5천 원에 LG생활건강 10%입니다. LG생활건강을 58만 5천 원에 10%. 10%요. 예. 일단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 타임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빠져나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 모든 종목을 투자하실 때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기다릴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장기 투자 개념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추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네. 추가 매수보다 그냥 꼴배기 싫어 빨리 나오고 싶어라는 생각이 강하다면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왔을 때 본전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인생이고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계획에 맞게 나는 이거 장기로 가져가서 다른 종목 사고 팔고 해봤자 또 몰릴 거 뻔하고 다른 종목 사봤자 내가 수익도 못 내겠고 그냥 LG생활건강 하나 잘 들고 와갖고 잘 키우는 LG생활건강 하나가 뭐 10에코프로 안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LG생활건강을 추가하면서 해갖고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손절하는 게 맞을까 추가 매수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자기 계획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계획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계획에 따라서 난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면 추가 매수가 100번, 1000번, 10,000번 유리하고요. 만약에 나는 네. 장기 투자 계획 없고요. 이거 그냥 들어가고 잠깐 수익 보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뭐 완전 코낀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반등 나왔을 때 뭐 51만 원이든 뭐 52만 원이든 60만 원 원저리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면은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나가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유리한 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한테 있는데 그 시청자님이 답을 못 정하고 있으니까 저도 답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가실 겁니까? 지금 단기로 보실 겁니까?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안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 지금 저기 추가 매수해서 장기로 갖고 가. 그럼 답은 보세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까 싶은데요.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됩니다라든지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반등 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지만 저랑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본심이 드러났죠. 나는 추가 매수해서 네. 장기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원래 시청자님이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추가 매수 할 거면은 뭐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일 전저점을 보니까 지난 저점 자리가 40만 원대 같은데 저기서 자리 잡으면 저기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이 바람 부는 거, 이 잔잔한 바람에 별로 흔들릴 건 없어요. 이 주가 움직임은요 잔잔한 바람이라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40만 원까지 네. 빠진다고 빠진다고 해서 내가 58만 원 샀는데 지금 뭐 한 30% 정도 손실이에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손실률 어차피 달라질 거고 매수가도 달라질 거고 주가가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나의 수익률은 달라질 건데 지금 이거 30% 손실 중이네 20% 손실 중이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 예.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거면요 사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손실률 보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쳐다보지 마세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 그래서 지금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40만 원 자리 잡나 안 잡나 보자인 거예요. 보자. 따라해 보세요. 예. 보자. 보자. 예,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 제가 천지신명님이 말씀하셨는데 40만 원의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자 점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보자. 40만 원의 지지를 그 받으면 40만 그때 원 돼서 언저리까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40만 원이 전략 짜야 되는 구간이니까 저기까지 안 왔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주가만 많이 빠져 있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무너졌거나 뭐 상폐가 된다거나 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어루만지면서 가져가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이해되셨나요?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을 네. 때 그러면 한 30%까지 실으면 될 거
그거는 될까요? 상황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 네, 40만 원 오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그냥 뭐 상담 한 김에 그냥 오늘 뽕을 다 뽑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오늘 뽕을 다 뽑아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40만 원 왔을 때 30%도 50%까지 비중 실어야 되는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추가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는 이슈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40만 원 됐을 때 보자니까 왜 계속 이렇게 길어질까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40만 원까지 보는 투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시청자님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지도 않고 판단하려고 하는 건 단타 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행동과 말이 좀 안 맞는 약간 모순이 언행 불일치라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40만 원 되면 봅시다. 이거 4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돼서야 상담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리온이고요. 오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8,000원에 7%. 98,000원에 10%. 네. 수익 났는데 안 판 거예요? 팔고 남은 거예요? 이거 일부는 매도하고 조금 남은 거예요. 잘했네요. 자, 일단 일부 매도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일단 일부는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익절가라는 걸 정해서 내가 밀리면 판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 때나 시청자님 마음에 드는 자리 정해도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숫자 적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11만 원 자리가 조금 중요해 보인다. 여기서 뭐 반등이 나간다. 여기가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 11만 원 자리가 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반등이 나왔고 무너지기도 했고 저 자리만 되면 뭔가 변수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11만 원이 무너지면 나는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만 원을 참고로 잡고 그냥 11만 원 무너지면 나는 일단 팔았다가 오리온을 98,000원에 사가지고 수익 봤으니까 다음에 또 98,000원 떨어지면 또 사야지 또 수익 나겠네라고 가져가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만약에 11만 원 반등이 나오면은 아이고야 또 다시 13만 원, 14만 원 팔 기회를 주는구나 고마워요 하고 또 팔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점이 계속, 네 저점이 낮아지나 깨지더라도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죠? 네, 그냥 기분이 나쁘면 감사합니다. 12만 5천원에 팔면 되고 11만 원까지 여유가 있으시면은 11만 원에 기준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돼요. 저점 깨지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시청자님이 언제 팔 건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도는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매도가 안 돼요. 매도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매도는요 그냥 후회와 미련이 남아야 돼요. 팔고 난 다음에 아유 더 가져갈 걸 그랬나? 아유 내가 반만 팔 걸 그랬나? 에이 파니까 더 올라가네. 에이 안 팔 걸 이런 후회가 남아야지 잘 판 거예요. 네. 그 자꾸 후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는 미련을 가지고 자꾸 현실이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그냥 뭐 버려 놓으세요. 그냥 지금 돈 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팔아야 돈입니다. 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알테우덴 그 바이오주인데 뭐라고요? 44,000원 알데우덴이요. 알테오젠요? 네네. 바이오주.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4,000원에 20%. 44,000원에 20%요. 네네. 네. 이게 매수가 본전이 어떻게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 건가?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의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뭐 벗어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뭐 몇 번이든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는요 예상치 못한 호재 때문에 급등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우리가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바이오주를 상담받는 것 자체는요 진짜 되게 의미가 없는 상담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래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 있잖아요. 네네. 제약 바이오주의 특징은요 신약 개발을 했다, 신약 개발이 잘 됐다, 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매매를 하는 전문가인 거지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 제가 뭐 나와가지고 뭐 제가 뭐 저기 뭐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뭐 임상 참여하고 뭐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네. 저는 의사 뭐 병 치료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약은요.
임상 들어가가지고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오는 거고 안 되면은 안 나오는 건데 그 후보 물질이 임상에서 뭐 성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는 전문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팔아라 했는데 임상이 성공되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날아가니까 에이 저 실력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들고 가세요 했는데 임상 실패해가지고 한가 뚜루뚜루 맞으면은 에이 저거 실력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사라 팔아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알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길래. 그러니까요. 기관 매수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기관 매수해도 임상 실패하면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임상 학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라니까요. 기관에서 매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실패하거나 뭐 약이 제대로 효과가 없다 이래버리면 주가가 한가 꽂아버리니까 기관들도 물리는 거라고요. 기관들은 뭐 알고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누구 의견을 들어요? 내 촉을 믿어야지.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감사합니다. 상담이 너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촉을 믿고 차트를 믿어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저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41,000원대 41,500원이네요. 41,500원이 지금 저점 라인 잡고 있는데 여기 밀리면 그냥 손절했다가 나중에 35,000원대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접근했다가 거기서 저점 밀리면 또 손절했다가 밑으로 또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는 걸 한번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사볼까 해서 샀다가 또 밀리면 손절하고 계속 그냥 샀다 손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또도 우리가 1등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5천 날려먹잖아요. 계속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비용이라는 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하한가인데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그렇죠. 때를 우리가 피하려면 짧은 손절을 자꾸 칼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매주 5천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매주 5천씩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할 거면 그냥 도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도박할 거면 판돈 걸어야죠. 판돈이 손절 비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짧게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지방으로 갑니다. 창원과 그리고 대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창원 되게 오랜만에 가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었어요. 2023년 하반기가 접어드니까 많은 분들께서 하반기 전략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반기 전략 짜려면 2024년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전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요. 2024년 전망 듣고 2024년이 어떨 거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창원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분들도 오시면 되겠죠. 대전 KW 컨벤션 센터 컨벤션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지금 어떤 게 올라오는가 봤더니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네요.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18,200원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고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빠지는 뭐 뉴스라던가 있는가 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뭐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질 때는 뭐 보통 대부분이 뉴스가 있어요. 보니까 경영 실적 발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OLED 화질은 물론 건강도 챙긴다. 뭐 이거 말고는 없고 흑자 전환 기대감 뭐 없고요. 딴 거 없네요. 뭐 이렇다 할 만한 뉴스, 떨어질 만한 뉴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 말은 결국은 그냥 지금 지수가 빠져내려가면서 기관들이 지수가 빠지면 자동 손절이라는 걸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손절할 때 지금 수익 중이고 수익이 나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건 자동 손절 안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손절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악성 매도 물량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프로그램 매매로 나오는 그냥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량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폭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동폭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 치고 있는데 저게 파도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아라고 하다가 3초 뒤에 파도가 물이 내려가니까 우와 갑자기 지구가 얼어붙었나 봐라고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3초 뒤에 올라가니까 다시 지구 온난화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파도 그 물결에 우리 자꾸 휘둘린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물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물결로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14,000원 초입부까지 밀릴 수 있는데 18,000원대 매수하셨다면 저는 14,000원 초입부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라는 이 기업이요.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은 아닌데요. 우리가 적자 나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얘들도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 OLED 쪽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여기저기 지금 뭐 GV80하고 뭐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국산 기업들끼리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금방 해소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난 다음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투자해 놓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18,2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떨어질 때 지금 14,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야, LG 디스플레이 상담 받는 거 봤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좋대.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겠어라고 하는 분들께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지 다른 기업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더 사라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현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거 사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우리 지성이는 되잖아요. 그 정도 지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 지금 좋은 거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들고 있는 분은 14,000원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극동유아입니다. 별로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5,2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20% 정도 비중을 실었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최근에 뭐 사우디 감산 이야기 조금 나오고 있어요. 감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감산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유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름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원래 경제가 워낙 탄탄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이죠. 지금 터키뿐만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제3국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조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말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을 소비량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건데 그 소비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유가까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극동유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안 그래도 소비가 힘들고 지금 인건비도 또 올려달라니까 중소기업들 죽겠다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가까지 올라가서 원자재 가격 또 올라가면 이제 장사 안 할란다 이래버리는 순간 어때요? 지금 전체 실업률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구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는 과연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이득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저는 그렇게까지 유리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빨리 탈출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기에 반등을 이용해서 빨리 탈출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 5,200원인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4,500원 정도까지 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본전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하면요. 여기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매집 잘 되어 있다고 보고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요? 4,000원, 5,600원까지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매수가를 한번 낮춰버리는 게 약간 승부수를 띄우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3,8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전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슈팅 때 4,200원이든 4,500원이든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서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3,700원대에 가깝게 하셔가지고 탈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네이버인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이버 손절하실 거면 적금하세요. 제가 보기에 네이버 손절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수준이면요. 그냥 적금하는 게 나아요. 적금하면은 그냥 원금도 원금대로 지켜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주잖아요. 근데 주식을 내가 산 가격에서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약간 잔 흔들리면은
좀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분당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당 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시간이 돌아가가지고 우리도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분당 땅을 사게 된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데 분당 땅이 언제부터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언제부터 올라간지 몇 년도인지 기억 잘 안 나요. 하지만 내가 시간 돌아갔는데 분당 땅이 지금 개발이 안 됐네. 그러면 어때요? 살 필요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평당 5만 원부터 평당 10만 원까지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내가 올라온 거에 샀습니다, 그냥. 근데 평당 5만 원으로 평당 3천 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평당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와 있으면 올라가는데 이 아래쪽에서 흔들리는 요 흔들림 때문에 주가 조금 빠지면 아우 죽겠어요. 손절할까요? 이럴 것 같은 거 적금하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떨어지는 족족 사놓고 그냥 모아가고 그냥 나중에 기다리면 앞으로 올라올게 될 텐데 빨리 수익 내고 싶고 아우 에코프로 날아가는데 2차전지 날아가는데 아우 네이버 되게 안 가네. 이런 식으로 빨리 수익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거지 갖고만 있으면 결국 올라가서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주식 평생 신경 안 쓰고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매일같이 호가 확인하고 아침마다 9시마다 땡 하면 주가 확인하고 어우 내 종목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시청자님은 이거 사놓고 그냥 운동하세요. 친구 만나시고 일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넷플릭스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시고 책도 보시고 놀면 돼요. 가져가면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편한 종목이고 너무 쉬운 종목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이 저는 수익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요? 가지고 가질 못해요. 왜? 이런 식으로 손절할까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면서 빠지면은 15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 거지. 네이버가 지금 사실 AI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AI가 지금 발전 속도가 느릴 뿐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좀 느려요. 그래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느린 거지. 이게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AI 대장주가 될 기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저점에 있는 거를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을 좀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힘들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맨날 그 주식을 확인합니까? 네이버 주식 매일같이 확인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면서 15만 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볼일 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가지고 월급날 확인해가지고 떨어졌네 하면 15만 원 됐으면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손절 머릿속에 지워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장기 투자하자.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은 이 종목은 돈 벌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되면은 오히려 비중을 더 싣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화장품주 클리오에 페리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클리오. 클리오고요. 네. 네. 매수가는 2만 원이. 2만 원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2만 원에 비중이요? 50%입니다. 50%예요. 클리오는 지금 화장품주 안 좋다 하는데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둘 다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판 게 문제인 거지. 이 기업 가지고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들고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번 팔았으면 수익 챙기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샀으면 난 수익도 보고 한 번 더 샀으니까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날려먹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주식을 종목을 잘 사는 것보다는요. 기회 왔을 때 빨리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도 타이밍이든 매수 타이밍이든요. 매수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고 매도는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그냥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되는데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더 갈 것 같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냥 가져간 게 가장 큰 화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났던 거 말짱 도루묵되고 오히려 물려버리고 손실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는 그냥 수익 중이면 그냥 생각 없이 매도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네. 자꾸 내려오니까 네. 손실이 이제 커질까 그게 염려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실 커질 겁니다. 왜? 타이밍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부터는 내가 수익 났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을 깨고 네.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식이라는 건 그냥 막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고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저는 비중이 좀 너무 많은 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0%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기 반등이 이제 뭐 내일이라던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2만 원 이상 한번 살짝 올라와 줄 텐데 저는 그때 비중을 줄여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 줄일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17,000원이나 16,0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 비중을 팔았던 만큼 다시 사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만약 단타를 좋아하시거나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난 장기로 클리어란 종목에 물리고 싶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2만 원 요 자리에서 매도를 전량 다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선생님 야단칠까봐 그랬는데요. 네. 어저께 또 사가 100%만 들었거든요. 예, 최악이죠, 많이 그죠? 내렸다. 예, 그 최악입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비중을 줄이시는 거 반은 추천드려볼게요. 네, 반 팔았어요. 잘했습니다. 어쨌든 네. 반 판 거는 잘하셨고요. 어쨌든 2만 원대 저는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매매 방식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2만 원대 저는 전량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시는 방식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가시는 것은 최대한 싸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클리오에 욕심내지 마시고 아유 좋다 말았네 생각하고 다른 걸 한번 해보시거나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잠깐 반등 나오면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에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혹시 멘토님 다른 종목 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D 바이오 센서고요. SD 바이오 센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5,000원에 20%요. 45,000원에 20%.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사실 상담받아도 제가 명확한 해답을 드리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딱 해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정답이 없는 거를 그냥 없다고 말해주는 게 저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탈출 가능한 기업인가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운 거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뭐 다른 전문가들이 기다리면 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뭐 기다리면은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희망 고문 당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요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지금 이거 탈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매출이 뭐 흑자가 났던 기업은 맞는데 지금 적자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 하나만 기대감이 있는 거지 사실상 지금 이제 매출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진단키트 쪽이에요. 그래서 뭐 면역 분자 진단 연구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말고도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유전자 진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유전자 진단이라고 하면은 막 1,000만 원 이렇게 들여가가지고 뭐 진짜 1,000만 원, 막 900만 원 해갖고 내 뭐 피가 내 유전자가 어떤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 나는 당뇨가 올 수 있구나, 나는 암에 걸릴 확률도 이만큼 있구나, 나는 치매가 걸릴 확률이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건강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진짜 VIP 시스템으로만 알려졌는데 지금 10만 원이면 돼요. 10만 원이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요. 시청자 안 해보셨죠, 그죠? 네네. 예, 저도 안 해봤는데 조만간 해볼까 하거든요. 한 10만 원이면은 집에서 이렇게 유전자 키트 해가지고 보내면요.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줘요. 그럼 내 피가 어떻구나, 내 앞으로 뭐 질병이 어떻구나,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구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일단 진단 키트의 활용법들이 점점 논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당뇨부터 해서 암 이런 것들도 진단 키트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에 이게 왜 지금 답이 없는가 하면요.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가 일단 너무 비싸요. 상장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바닥 잡을 때까지 진짜 완전 방치해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요. 주가가 바닥 잡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러한 경사 있죠. 눈으로 보이는 이 딱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이 경사. 이게 멈출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하란 말도 해드리기 힘들고요. 손절해란 말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탈출할 거면요. 그냥 포기하세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멀리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볼 거면은 얘가 주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 냅두세요. 그냥.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든 8,000원이든 5,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냥 냅두세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못 팔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지금 아니요, 오늘 그냥 제가 너무- 매도해라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73% 손실인데. 안 되잖아요. 그냥 그죠? 던지고 나올까 이 생각도 아이, 들어요. 아이. 거리 정지 살까봐. 아, 이거 지금 70% 이상 손실 낸 거를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메꾸실 수는 있겠습니까? 다른 종목 수익 낼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차피 이거 손실 난 거 에이 없는 돈 치자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에게 남는 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바닥 잡으면 그때는 해결 방법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바닥을 안 잡아서 방법이 없어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희망을 걸어보고 제가 보기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대신에 자리 잡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45,000원이 아니라 매수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음 상승 때는 본전 나올 수도 있고 수익 내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5,000원에 매수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밑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내가 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요. 일단 지금은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방치합시다. 이거는 한 1년 정도 방치하고 나중에 1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움증권요. 네, 118,700원에 16%예. 118,700원에 16%.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증권주는 지금 반등과 지금 상승 분위기 한번 나왔을 때 탈출 안 하면은요, 좀 장기간 오랫동안 물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말로 주식 붐, 주식 열광, 주식 뭐 돌풍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울리는 장세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 주식 계좌가 600만 개 만들어졌었거든요. 1년에 한 15만 개씩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에 800만 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년 동안 15만 개가 늘어나던 계좌 개수가 이때 800만 개가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려고 들어오니까 주식 증권회사들은 수수료 얼마나 많이 챙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붐이 일으켜져가지고 거품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왔던 건데 지금 과연 사람들 주식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어 보입니까? 주변 보시면은. 아니면 먹고 살기 좀 힘들어 보이기 시작합니까?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궁핍해지고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카드값 밀리다 보니까 월세 내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게 조금씩 형편이 그렇게 좋고 여유롭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시청라인도 그렇겠지만 주변 사람들 뭐 은퇴 자금들 전부 다 주식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들어올 은퇴 자금들이 있을까 하면 그것도 조금 물음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앞으로 또 화랑이 올까라고 하면은 화랑 오기까지가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이런 관련주, 증권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빨리 탈출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단기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게 베스트였는데 절대 안 됐으면은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까 봐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요즘에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수가 힘이 없이 만약에 이 자리 머물게 된다면 얘 아마 10만 원대까지 회복되는 것도 감지덕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11만 원대까지 복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 예측하기는 힘든 거고요. 일단 여기서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는 10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빨리 탈출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장기로 가져갈수록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 네. 좀 할까요?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정리하는 거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로 들고 가면 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하나 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KMW 이렇게 매수했다고 하셨는데요. 3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아까 봤던 SD 바이오 센서랑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담 방송 지금 계속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답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전문가들 뭐 워렌 버핏도 만날 수 있고요. 박영옥 씨도 실제로 삼천리 자전거에 이렇게 물려 있다가 밑에서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 팔아내고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방식은 유효한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물릴 수 있는 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100%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주가가 폭등하면은 급락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빠지구나라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물릴 때도 있거든요. 이건 누구나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요.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보다는 저는 방치가 낫다 생각을 하고요. KMW도 뭐 5G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고 LED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엮여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G 쪽이라든지 5G 쪽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방치했다가 10,000원짜리에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하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면 아직도 매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요, 생각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미련과 후회가 남는 게 잘 판 거예요. 근데 매수는요, 후회와 미련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죠. 매수는 아무 생각 없이 해놓고 매도를 지금 막 생각을 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매수를 어렵게, 매도를 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